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최소 8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부분과 공습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사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전 개시 2시간 반 만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첫 소식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군 헬기 편대. 공격 헬기가 지상을 향해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댑니다. 하늘에선 연달아 불덩이가 떨어지고 시뻘건 섬광이 굉음을 내며 번쩍입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밤하늘. 폭발은 멈추지 않고 도심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승인한 건 현지 시각 2일 밤 10시 46분. 미군 헬기와 전투기, 폭격기 등 150대가 투입돼 베네수엘라 영공부터 장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는 방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새벽 1시 1분,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공중 엄호를 받으며 카라카스 중심부 안전가옥에 진입했고 불과 8분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침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곧바로 두 손이 묶인 채 미 해군 이오지마 함에 실려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로 이송된 뒤 공군기로 뉴욕까지 최종 압송됐습니다. 체포 약 16시간 만에 그는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공습 지역의 주거 지역도 포함돼 민간인 사상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A lot of Cubans were killed. The bodyguards. There was a lot of death on the other side. No death on our side. 상대편만 죽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장면이 TV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했다고 말했고 수갑을 차고 두 눈이 가려진 주권국가 대통령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소감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내일 바로 열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마약 조직의 수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두로가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변호인을 동반하지 못한 채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Biggest threat in the world today. Biggest threat in the world today. Donald Trump in the USA. Donald Trump in the USA. 의회 승인 절차도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벌여 주권국 대통령을 잡아온 건 국제법과 미국 법률을 모두 위반한 행동이란 겁니다. The preside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take un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another country and detain its president.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두로의 공소장까지 공개한 미국은 그를 수십 년에 걸쳐 마약 밀매를 보호하고 조장해온 부패하고 비합법적 정부의 정점이라며 동시에 최근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권력을 유지한 비합법적인 통치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이 주권국 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내세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법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정부 판단을 존중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이어서 변호사 수임료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와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We'll see how we do. The case is it's infallible. People are so happy with what we've done. 외신들은 마약 테러 혐의 등 마두로 대통령의 4가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마두로의 측근들인데요.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자칫 이번 군사 개입이 장기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에 맞서 전국의 군과 경찰 부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 demás integrantes pues del alto mando militar de la República, que como pueden ver está hoy unido, cohesionado ante la agresión imperial. 베네수엘라에서 군은 권력의 결정적인 중재자였는데 그동안 마두로 정부에 충성해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군 통수권자가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당초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며 식민지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압박 이후 다소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게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 틀 안에서란 전제를 달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협력하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침공했던 이라크의 2배 면적에 밀림과 산악지대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통령만 제거됐을 뿐 군과 정부 조직이 그대로이고 마두로 지지 세력도 아직 건재합니다. 준 군사 조직과 민병대도 활동하고 있어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통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내세운 마약 밀매 조직 척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진짜 목적은 석유에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강조했는데요.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 역시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석유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아예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맡아 관리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Total access. We need total access. We need access to the oil and to other things in their country that allow us to rebuild their country.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 첫 기자회견에서 석유를 무려 20번 넘게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 석유 회사의 진출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big oil companies go in. They're going to fix the infrastructure and they're going to invest money.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입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는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400억 배럴 더 많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매장량을 다 더한 양과도 거의 맞먹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유가 원래 미국이 가져왔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 상당 부분은 과거 미국이 설치한 것인데 1970년대 석유 국유화와 2007년 차베스 정권의 미국 기업 자산 몰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계산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뒤 원유로 갚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20년 가까이 저렴한 원유를 확보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가 수출한 원유의 80%는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의 지상군 주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당장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기업인 셰브론의 독점적 지위 역시 다른 기업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주요 길목에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생필품과 식료품 사재기가 이어졌다는데요. 한국 교민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장현주 기자가 베네수엘라 교민에게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지 만 이틀째. 현지 교민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에 서로 연락을 하면서 괜찮냐고 안부를 묻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높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토속 장면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요. 불안은 곧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제 또다시 공습이 이어질지 두려워 직장에도 학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같이 TV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가족들과 이제 함께 안전한 곳에. 유사시에 대비해 교민들이 모일 장소도 정해놨습니다. 상황이 약하면 안전한 곳이 세 군데를 지정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이기를. 거기 가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식료품이나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현지에선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어제하고 슈퍼마켓에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에 와서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제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식료품 부족이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수도 카라카스로 향하는 버스 등 교통수단은 대부분 통제됐고 차량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항공편도 운항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국경 지역 긴장도 고조돼 인접국 콜롬비아는 국경에 대규모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제 배치된 상태거든요. 혹시나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교민 사회는 하루빨리 불안한 국면이 해소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공격을 이제 가하지 않을지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미국과 이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요청했거든요. 긴장감이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